자,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보겠습니다. 자, 일명 그 EVPI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EVPI. 또 우리 뭐 좀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이 EVSI가 있는데, 그건 뭐 별도로 하고, 우리 EVPI 이렇게 말합니다. Expected Value. 써볼까요? 쓰지 말게요.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Perfect information. 완벽한 정보. 이런 뜻이죠. Expected value. 완벽한 정보의 기대되는 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생소한 그 말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태까지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뭔가 확률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상황이에요.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당연히. 지금부터 할 얘기는 불확실성, 즉 원가관리회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확률적 요소를 갖다가 접목시킨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문제를 접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게 무조건 풀어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쉽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의사결정에 이런 통계학적 확률 개념을 접목시킨 원가관리회계 분야인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그래요. 야, 이거 뭐 통계학적인 그런 얘기다 보니까 뭐 기대가치니 뭐 확률, 뭐 기회 손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여담인데 그 대학 때 그 통계학 개론을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아주 학을 떼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주 짜증나는 학문이에요. 이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기시는 수험생인 경우에는 간혹 야, 통계학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통계학을 갖다가 공부해 가지고 그냥 폭발을 시켜 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통계학적인 약간의 그 개념들이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받아들이자. 이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통계학 책을 갖다 한번 폭발을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계산 문제 풀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통계학적 개념을 간단하게 뭐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까놓고 우리 뭐 기대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확률 뭐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시작해라. 절대적으로. 자, 사례를 봐야 됩니다. 사례를. 자, 공통사례. 자, 회사는 강 씨의 연간급여 산정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 첫 번째는 그 연간 판매량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두 가지인데, 강 씨의 연간 판매량 곱하기 40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으로 2만 원. 요거 받을래? 두 번째, 두 번째. 강 씨의 연간 판매량에다가 이번에는 40이 아니라 60을 곱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으로 작아졌죠. 8,000원. 두 가지의 대안을 선택했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대안 하에서 김 씨의 연간 판매량과 발생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발생 확률, 이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간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학적인 확률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대충 요게 낫겠다. 요만치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자,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뭐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연간 판매량이 400개인 경우와 800개인 경우. 케이스, 상황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각 상황별로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요. 그럼 선생님 40%, 60%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대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판매량이 400개일 확률이 40%, 800개일 확률이 60%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40%, 60%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도 몰라요. 회사가 책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은 두 개죠. 대안은 두 개. 그 다음에 상황 자체는 연간 판매량이 400개인 경우와 800개인 경우에 두 개.
그 두 개가 발생한 확률이 각각 40%,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기대가치가 있고요. 기회 손실이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EVPI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가치, 기회손실, EVPI 시험에 나왔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맞추느냐. 아주 교과서들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로 게임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요걸로. 자, 어떻게 푸는지 다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자, 먼저 기대가치 기준을 먼저 보시면은 일명 평균이다 보시면 가중 평균 두 가지를 확률로 평균해가지고 가장 큰 걸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자세히 좀 보죠. 자, 대안 선택 보면은 확률로 성과를 가중 평균하여 기대가치가 최대인 대안을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상황 대안별 우리 기대가치에서 상황 대안별로 성과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요놈인데 모든 시험에서 우리 그 완전정보의 기대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놈입니다.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일명 성과표라고 그래요.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성과표 이렇게 말해요. 성과표. 제일 먼저 얘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기본이에요. 이거 작성을 뭔가 틀렸다. 어디서 뭔가 틀렸다 하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기회 손실, 조건부 손실이죠. 얼마냐? 다 얘가 작성돼야 나옵니다. 그 다음 EVPI 얘가 작성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겁니다. 이 성과표,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과표, 얘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미래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항상 페이오프 테이블 작성할 때는 미래 상황이 어떤 거였지? 그 다음, 대안이 어떤 거였지? 그럼 미래 상황이 요럴 때 내가 대안 1을 선택했다든가 2를 선택했을 때 성과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거는. 자, 상황은 두 개죠. 미래 상황은 두 개입니다. 어떻게? 연간 판매량이 400인 상황. 연간 판매량이 800인 상황. 상황은 두 가지. 미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상황은 두 가지. 그 다음, 발생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40%, 60%. 무조건 이건 두 개 합치면 100%입니다. 40% 플러스 60%면 100%. 혹시라도 얘는 40%다 해놓고 얘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1-40%. 여러분들 추정을 해서 60% 이렇게 하면 돼요. 100%가 되게. 자, 상황은 두 가지. 그 다음 대안이 나와 있죠. 우리 대안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연간 판매량에 곱하기 얼마였어요? 40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두 번째 대안은 연간 판매량 곱하기 60이에요. 플러스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대안 1. 대안 1은 뭐였습니까? 판매량에다가 곱하기 40을 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대로 성과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400개 판매량이기 때문에 대안 1에서는 400개 판매량 곱하기 얼마? 40을 곱했죠.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해주면 36,000원이라는 성과구나.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대안 1 하에서 판매량이 800개다 하게 되면은 판매량 800개 곱하기 얼마? 곱하기 40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해서 성과 52,000원 써주고 36,000원, 52,000원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안 2는 판매량에 곱하기 60이에요. 그 다음 플러스 8,000입니다. 자, 첫 번째 판매량이 400이다 하게 되면 400 곱하기 얼마? 40이 아니라 60. 그 다음 플러스 고정급 8,000 성과 32,000. 그 다음 판매량이 800개다 하게 되면 800개 곱하기 얼마? 40이 아니라 대안 두 번째 60 플러스 고정급 8,000 성과 얼마? 56,000.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미래 상황별로 대안을 접목시켜 보니까 네 가지의 성과가 나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56,000원이 제일 크구나. 그럼 나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되는가? 이게 나오겠죠, 이게. 자, 이 성과표를 작성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밑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용으로. 자, 요 표를 먼저 그리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자, 이번엔 대안별로 기대가치, 즉,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가중 평균을 볼게요. 자, 대안 1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1의 기대가치. 대안 2의 기대가치. 각각을 구해봅니다.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대안 1은 36,000과 52,000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이에요. 자, 36,000 곱하기 확률 얼마? 40% 플러스 52,000은 성과 52,000 발생 확률 60%. 자, 기대가치, 가중평균 기대가치가 얼마냐면 45,600 나왔고, 그 다음 또 구해봐요. 대안 2 재밌어요. 대안 2의 기대가치. 자, 성과 32,000입니다. 32,000 확률 40% 똑같이 플러스 성과 56,000 곱하기 확률 60%. 자, 기대가치 가중평균이 46,400. 자, 기대가치 성과표 작성하고 두 번째 눈썹이 휘날리게 각각 대안별로 기대가치를 구해봐라. 그 다음 선택이에요. 나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되는가. 나의 선택은 뭐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선택. 나는 대안 2를 선택을 해야 된다. 회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죠. 나는 어떻게? 대안 두 번째. 연간 판매량이 60 플러스 8,000.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이게 바로 기대가치에 의한 선택이에요. 가중평균한다. 쉽죠? 쉬운데 또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뭐지? 미래 상황이 뭐지? 그리고 그 상황별로 어떤 대안이 주어져 있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것만 찾아내서 성과표만 그려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분짜리 문제도 안 돼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뭐 산수잖아, 이게 산수.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대안 2를 하게 된다. 이게 기대가치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자, 밑에 이제 기회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회 손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통계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그 표에 보면은 기회 손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기대 기회 손실. 그 다음 최소 기대 기회 손실. 말 더럽게 어렵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기회 손실은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은 말이에요. 기회 손실은 조건부 손실이다. 이런 말을 써요. 기회 손실. 조건부 손실 같은 말이에요. 조건부 손실?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난 기회 손실은 들어봤는데 조건부 손실은 시험에 나왔는데 조건부 손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 기회 손실은 조건부 손실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일명 그냥 암기만 하십시오. 예측 오차의 원가라는 말을 써요. 기회 손실, 조건부 손실, 예측 오차의 원가 같은 말이에요. 일단 암기. 이게 뭡니까? 통계학 책 찾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암기. 우리 수준에서는 암기. 일단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밑에 사례 적용돼 있죠? 자, 요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회 손실은 일단은 똑같아요. 표 작성하는 거는 판매량 400개, 40%, 60%, 800개, 대안 1, 2 똑같습니다. 근데 얘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상황별로 최대의 성과가 어떤 건지를 따져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거 못 그려요. 이거 못 그려.
얘가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 표를 성과표를 페이오프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기회 손실은 상황별 최대의 성과를 구해봅니다. 자, 상황별 최대 성과. 상황별 최대 상황은 요겁니다. 판매량이 400개일 확률 이 중에서 최대 성과. 그다음 판매량이 800개일 상황이죠. 요런 상황에서의 최대 성과. 어떤 거예요? 판매량이 400개일 상황. 이 상황에서의 최대 성과는 어떤 겁니까? 36,000원입니다. 32,000원이 아니라 36,000이다. 처음 할 때는 헷갈리는데 여러 번 한 3번, 4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52,000원, 56,000원. 최대 성과 얼마? 56,000원. 이거죠? 이게 구해져야 이제 얘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 얘 해보면은. 자, 상황별 최대 성과에서 특정 대안의 성과를 빼라. 그 금액이 기회 손실, 즉 조건부 손실, 예측 오차의 원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대안 1. 자, 이 상황에서의 최대 성과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6,000원. 둘 중에 큰 거. 36,000원 마이너스 그 특정 대안의 성과를 빼주세요. 36,000원에서 대안 1에 400개 상황. 이 상황에서 성과가 얼마입니까? 36,000원이죠. 최대 성과 36,000원에서 그 대안의 성과 36,000원 빼주세요. 빵원 나오죠? 이 빵원이 바로 기회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학 아무리 공부해봐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통계학 책 저도 이제 들춰 보면은 별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통계학적인 재반 기초가 안 돼 있고 이산 확률 분포니 정규 분포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반이 쫙 안 돼 있으면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이제 원가 관리를 하는 거, 통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원가 관리 회계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하는 방법적 측면만 우리는 딱 캐치하면 돼요. 자, 상황별 최대 성과 36,000원에서 그 대안의 성과 36,000원 빼니까 빵원 기회 손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별 최대 성과 36,000원에서 얘의 성과는 얼마입니까? 32,000원이죠? 32,000원. 특정 대안의 성과 32,000원 빼면은 4,000원 이렇게 나와요. 써주세요. 그 다음, 얘. 여기입니다. 최대 성과 얼마? 56,000원이었죠? 56,000원에서 요 놈이죠? 52,000원. 특정 대안의 성과 52,000원 빼주면 4,000. 기회 손실. 그럼 최대 성과 56,000원에서 요 놈의 특정 대안의 성과 56,000원 빼버리면 그냥 빵원. 기회 손실. 자, 요렇게 구해놓은 거 0, 4,000, 4,000, 요게 바로 기회 손실이다. 조건부 손실 또는 예측 오차의 원가 이렇게 말해요. 끝.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그다음 밑에 봅니다. 자, 상황 대안별 기회 손실 계산해 놓고 그다음 대안별 기대 기회 손실 계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랑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 기회 손실을 기대 기회 손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 기회 손실. 아, 평균하는 거구나. 확률로 평균해라. 자, 대안 1. 대안 1의 기대 기회 손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빵원 곱하기 확률 40%. 그 다음 기회 손실 4,000 곱하기 확률 60%. 기대 기회 손실 2,400. 그 다음 대안 2. 대안 두 번째 기대 기회 손실. 똑같이 4,000 곱하기 확률 40% 플러스 빵원 곱하기 확률 60% 똑같죠?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라 1,600 이렇게 나오죠? 자, 두 개 대안별로 기대 기회 손실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기대 기회 손실에 의한 의사결정, 기대가치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과 반대예요. 벌써 손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손실은 작은 게 좋죠.
그죠? 어떤 기대가치, 가치, value는 큰 게 좋은 거고, 큰 거 선택했죠. 얘는 어떨까요? 손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은 거 선택합니다.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작습니까? 얘가 작죠? 아하, 대안2를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우리 야부리 문제, 서술형 야부리 문제. 자, 보이십니까? 기대가치 기준에 의한 선택과 기대 기회 손실에 의한 선택 두 개는 똑같아요. 어떤 걸로 하든 간에 선택이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기대가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때도 대안2가 선택되고, 기대 기회 손실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2가 선택이 된다. 두 개의 의사결정은 똑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이러면 틀립니다. 우리 말장난에서 똑같다, 이거 동일하다, 이거 좀 챙기시고. 그 다음 자, 이제 거기 대안 선택 위로 올라가세요. 자, 확률로 기회 손실을 가중평균하여 기대 기회 손실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한다. 됐죠? 그 다음 기회 손실, 조건부 손실이랑 같다. 기회 손실은 또 예측 오차의 원가와 같다. 그 다음 기회 손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상황별 최대 성과에서 그 다음에 각 특정 대안이죠. 대안의 성과를 차감해서 구했다. 지금 다 한 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기대 기회 손실은 어떻게? 기대 기회 손실은 다 했죠? 확률을 곱해가지고 가중평균했다. 두 개는 선택의 결과가 동일하다. 하나 더. 자, 이러한 기대 기회 손실을, 우리가 기회 손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측 오차의 원가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다. 따라서 기대 기회 손실은 또 일명 가중평균 예측 오차의 원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기대 기회 손실은 이꼴 가중평균 예측 오차의 원가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할 때는 낯설지만. 자, 됐죠? 여기까지. 자,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자, 일명 최소 기대 기회 손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소 기대 기회의 손실. 바로 요 놈이에요. 우리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걸 선택했죠. 둘 중 작은 걸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1,600원을 우리는 최소 기대 기회 손실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우리 교재도 있죠. 이 최소 기대 기회 손실 1,600을 밑에 나오는 EVPI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1,600원. 자, EVPI 계산하는 방식이 기회 손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구해보면은 EVPI는 얘랑 일치합니다. 최소 기대 기회 손실 1,600. 얘가 바로 우리가 밑에 일정 방법에 의해서 이제 EVPI,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구할 건데, 그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가 얼마냐? 구해봐도 1,600, 이걸로 구해봐도 1,600. 두 개가 같아요. 자,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EVPI 보겠습니다. 자, EVPI는 구하는 자체가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를 구해요.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조선말 죽이죠? 하나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고,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에서 마이너스 기존 정보의 기대 가치를 빼면 뭐가 나온다?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EVPI.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 요거는 상황별 최대 성과 곱하기 상황별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 적용 간단한데 보면은, 자,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는 36,000원 곱하기 4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얘기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앞으로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400개가 될지 800개가 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적인 존재예요. 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나는 완전한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내가 신입니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미래를 다 본다. 미래의 판매량은 400이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러한 완전한 정보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미래에 400이래요. 400이 될지 800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미래의 판매량이 400이다. 그런 완전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 400이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대안 1, 2 중에서 뭘 선택해요? 당연히 큰 거 선택하겠죠? 대안 1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계산하는 게 나온 게 완전 정보화의 기대 가치는 36,000원 곱하기 40% 이게 나가고 있죠. 이게 뭡니까? 판매량이 400개야. 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400개야. 그럼 나는 뭘 선택한다? 대안 1을 선택해야죠. 대안 2를 미쳤다고 선택합니까? 32,000원 분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상황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딱 꿰뚫어 보니까 미래의 판매량은 800개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판매량은 800개야. 그럼 난 대안 1, 2 중에서 뭘 선택합니까? 큰 거 선택해야죠. 대안 2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완전 정보화의 기대가치 구하는 거 보시면은 최대 성과 36,000 곱하기 40%, 56,000 곱하기 60% 이꼴 48,000 이게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완전 정보화의 기대가치예요. (36,000) 곱하기 40% 플러스 56,000 곱하기 60% 완전 정보화의 기대가치 48,000원. 그 다음 마이너스. 그렇다면 기존 정보화의 기대가치는 얼마일까? 이거는 내가 퍼펙트 인포메이션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각 상황. 나는 400개라면 당연히 대안 1이고 800개다. 800개는 나 알고 있어요. 지금 800개가 될 거라는 걸. 그러면 당연히 대안 2를 선택할 것이고 그런 하에서는 기대가치를 구해보면은 48,000원이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존 정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난 지금 완전 정보가 없어요. 뭔가를 몰라요. 우리가 했던 대로 갑니다. 이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00개일 때, 800개일 때 대안 1 해보고 대안 2 해보고 얘가 제일 크네. 자, 기대가치 한번 계산해보자. 대안 1의 기대가치를 구해봤더니 요거, 대안 2의 기대가치를 구해봤더니 요거. 요 놈이 제일 크네.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대안 2가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예요. 얼마? 요 놈이 46,400.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사례 적용 보시면은 그 기대가치 기준으로 구한 값이다.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를 따라서 46,400이다. 마이너스 46,400이다. 자, 두 개 빼보십시오. 자, 요게 바로 EVPI입니다.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완전 정보에 기대되는 가치다. 하의 기대가치를 구하라.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구하라. 다릅니다.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요 놈입니다. 48,000.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뭐다? 요거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를 빼야 됩니다. 자, 빼면은 얘랑 같아진다 그랬죠? 1600. 이게 됐어요. 됐죠? 자, EVPR을 구하라. 얼마? 나오면은 1600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개는 같아집니다. 이 꼴이에요. 최소 기대기의 손실은 EVPI와 같아진다. 이게 왜 같아질까? 궁금하시면요. 저 통계학 책 한 두 달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같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자, 최소 기대 기회 손실과 EVPI 1600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하의 기대가치,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다른 말입니다. 각각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건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 한마디 더.
자, 맨 끝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자, EVPI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서술형, 야부리 문제가 나왔다 하게 되면은, 자, EVPI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오십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내가 신적인 존재라서 완전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가치는 48,000원이에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반 평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짓거리를 했어요. 저짓거리를 표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그래도 대안2에 이게 낫겠다. 그 대안2의 기대가치는 요놈이 될 것이다.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했을 때는 46,4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거 1,600원이죠? 이 1,600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가치가 48,000원인데 그 차이가 1,600입니다. 나는 어때요? 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가 이만큼을 누구한테 지불하고 정보를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야불이 나옵니다. 요게. EVPI가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의미하는 자체는 완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 자, 그놈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